환자를 보면은 환자들 꼭 완치를 시켜 주십시오. 아예 뿌리를 뽑아달라. 그리고 자기가 완치가 됐느냐. 이렇게 묻는 환자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참 난감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암 환자가 아주 기본적인 치료를 받고 나면 꼭 묻는 말이, 하긴 또 그게 제일 궁금하겠죠. 선생님, 이제는 재발은 없습니까? 완치가 된 겁니까? 근데 의사들에 따라서는 뭐 환자 안심을 시키느라고,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괜찮습니다. 한 6개월 후에 와서 그냥 검사나 다시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의사고 완치가 됐다는 말을 사실은 믿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하겠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나는 뭐 완치보다 우선 낫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평생을 이 요통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요. 이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걸린 디스크입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저는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낫는다 하는 정도지. 여러분, 요통에 무슨 완치가 있습니까? 많은 디스크 환자들은 완치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고 이렇게 수술을 한다거나 또 뭐 요즘은 뭐 여러 가지 기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법을 써서 어쨌든 완치를 받아보겠다. 그래요. 완치가 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의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완치라는 건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그런 피부 병을 앓는다거나 이 재발이 잘 되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런 환자 입장에서야 딱 그만 뿌리를 뽑고 완치가 됐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런 병은 사실상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이제는 완치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사들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좀 좋아졌다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낫는다는 것은 뭐 그런 뜻입니다. 그저 암이 퇴치를 했거나, 그러면 이제 암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거나, 뭐 그런 정도라면은 대개 암은 낫는다.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게 한 번 상한 조직이 이게 나을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그냥 좋아진 것 같고 원 상태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면 조직이 새로 정말 살아난다는 것은 이 유전이자까지도 똑같이 돼야 되는데 이 유전이자가 똑같이 그렇게 카피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정말 병원에서 완치라는 말은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의 고사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중국의 어느 참 똑똑한 부인이 이 남편이 너무 무능해서 그만 이혼을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 남자가 막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겁니다. 아이고, 저런 남편에게. 그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바가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마당에 뿌리더니 당신이 저 물을 다시 다 담을 수 있으면은 그때 돌아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참 매정한 남자구나 하는 생각도 물론 했습니다만은 이게 고자에 난 이 상처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일 무서운 게 암인데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암 환자들이 제일 두려운 게 혹시 또 재발이 되면 어떡하나. 이게 사실은 제일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정말 자신있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암도 그렇고 다른 치매라든가 이런 거 이제 나이가 들면 이 노화와 함께 오는 이렇게 동반 질환입니다. 이거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화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좀 지연을 시킨다거나 혹은 또 이 노화를 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지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줄여준다든가 그런 정도지 노화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75세 되던 해 운전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이 대학 다닐 때부터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합성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전에 관한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고양이도 한번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완벽한 무사고 운전이고 저는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75세가 되니까 이 반사신경이 굉장히 느려졌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이제 내가 운전을 그만해야 되겠다. 뭐 그것은 내 자신의 안위도 문제지만 이 운전이라는 것은 항상 타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엄청난 이 정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계속 운전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도리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이 75세 되던 해 운전을 그만두기를 했는데 이 운전을 하겠다는 용기만큼 운전을 안 하겠다는 용기도 이게 참 대단히 정말 필요하고 이 큰일이다. 그래서 요즘은 뭐 그 운전 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뭐 돈도 주고 그런다 국가에서. 그것도 아마 너무 이 나이 든 분들이 운전을 했다가 운전이라는 건 뭐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반사신경이 뭐 0.01초만 늦어도 정말 끔찍한 우리가 사고를 저지르게 되는 게 이게 운전인데 여러분 그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노화 현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 이 타인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참 이 노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운전 안 하니까 불편한 점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 일도 많고 정말 급할 때 운전을 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타인의 안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아마 이 노숙한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슬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코로나 사태에서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소회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했습니다. 예방이라면 여러분 면역입니다. 이게 면역이 튼튼해야 되겠구나. 저항력이 우리 방어력이 튼튼해야 되겠구나. 그게 튼튼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런 병에 쉽게 걸릴 수도 있고 또 걸려도 상당히 중증으로 진행이 돼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건강선마을은 제가 지금까지는 참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아옵니다. 왜? 한국이 최고로 지금 아주 값이 나갑니다. 의료 수준에 있어서는 방역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는 정말 세계 모범 국가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예방에 대해서 면역력에 대해서는 한국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이 선마을을 그렇게 만들고 개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 오면은 정말 필요하면 뭐 이 미용 성형 수술도 하고 한국의 화장품이 최고입니다. 한국의 패션도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늙어서 못 쓰게 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참 보충을 하고 잘 다듬어 주면은 이 사람들이 이점에서는 이 노화 문제에 관한 한국이 세계 최고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선마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너무 우리가 한국은 그동안에 참 이 산업사회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워낙 후발국가였으니까 여러분 60년대 초반은 우리가 아프리카보다 더 못했어요. 평균이요. 이제 그런 나라가 정말 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참 비록 막차 손님이지만 이 산업사회의 막차 손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열심히 뛰어온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 심성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격해지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고 이래서 여러분 정말 나이가 들면은 정말 치매라든가 또 이런 암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력이고 면역력이고 그러니까 그 저항력을 좀 튼튼히 길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선마을의 최종 목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우리 정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예방 캠프가 가장 정말 세계적으로 이게 모범이 되고 온 세계 부호들이 정말 제트기를 타고 다 여기 모여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돼야지
우리 한국의 농촌도 근대화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말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이거는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앞서가는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라서 제가 그 이야기를 주책 없이 좀 늘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